안녕하세요. 건강유정입니다. 2021년 12월 현재 코로나가 여전히 종식이 되지 않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부스터샷을 이제 맞아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으면서 질문을 이제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그 세 번째 접종이죠. ACR 미국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FDA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부스터샷 권고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부스터샷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내용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요, 중간 정도 강도 또는 중증, 그러니까 중등도나 중증의 면역 억제된 상태에 속하는 환자분들 그룹은 화이자나 모더나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단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중등도 또는 중등의 면역 억제제, 중증의 면역 억제 상태에 속한다.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드시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비롯해서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휴미라라든지 엠브렐 같은 면역을 억제하는 쪽의 약물이나 주사를 대부분 복용하거나 주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이 면역 억제 상태, 중증의 면역 억제된 상태에 속하는 환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련 치료 약물 주사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건성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타 다른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면역 상태가 중등도 이상으로 억제되신 분들은 이 약물 주사 나오죠. 약물이나 주사 이 환자들은 이 접종 대상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이 그룹은 두 번째 접종 후에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1차, 2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FDA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면역이 억제된 상태의 환자분들, 약물 복용하시던 분들은 1차, 2차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코로나 감염 시 취약한 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 이유가 1차, 2차 접종을 했음에도 항체가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 누가? 면역 억제된 상태의 분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데요. 1번 보면 이제 65세 이상 분들 부스터샷 맞아야 되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18세 이상이면서 감염되기 쉬운 분들, 일하는 그 직종에 따라서 감염되기 쉬운 분들이 있죠. 그리고 18세 이상이면서 심각한 코비드 발병 시 코비드19 감염 시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 또는 크로닉 컨디션, 만성질환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중증의 면역 억제된 상태, 중등도 또는 중증의 면역 억제된 상태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3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 환자분들, 건성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환자분들,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이 3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 ACR 연례회의 최근 이제 권고한 내용인데요. 왜 부스터샷을 접종을 해야 되는가? 이 면역 억제된 분들이 첫 2회 접종 후에도 코비드19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리투크시맙을 투여받던 환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받아도 항체가 생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형성되는 그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항체가 형성이 미진하다, 안 되거나. 그래서 리투크시맙을 투여받던 환자들은 1차, 2차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부스터샷 세 번째 접종 후에는 항체를 생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스터샷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반응이 생기질 않고 세 번째에서야 항체가 생성될 수 있었다. 누가? 리투크시막 같은 면역 억제 치료 하던 분들이. 그래서 세 번째 접종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접종에서 달라진 상황이 만들어진다. 세 번을 맞아야지 항체가 형성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면역 저하된 상태에서 mRNA 백신 3차 접종을 받도록 하는 질병통제센터의 권장사항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그렇진 않죠. 제가 그동안 사례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다가 끊었다. 면역 억제제를 드시던 분이 약을 끊고 약물에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역 억제시키는 약물이나 주사를 몸에다가 하지 않는 상황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할록신 같은 항말라리아 약만 드시면서 지내신 분들 계십니다. 소염 진통제라든지 할록신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까지 넘어가지 않은 항말라리아제나 소염 진통제만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몸에다 투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역이 심각하게 억제된 상황이 아니죠. 이런 분들은 또 부스터샷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필요한 분들은 결국 몸에 면역 억제를 많이 해서 코로나 감염 시 취약하신 분들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류마티스 관리를 잘하고 약이나 주사를 내가 줄이거나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상태가 류마티스가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정도다. 그렇다면은 부스터샷을 굳이 필수적으로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주사나 약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두 번째 접종까지는 항체 형성이 미진하니까 안 되거나.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주사를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것은 내 류마티스 관절염을 궁극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면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코로나19 같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요, 건강, 내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면역 억제제를 끊어야 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내가 내 몸에다 투여하고 있는 상태로 의지하고 산다면은 결국 언젠가는 이런 코로나 같은 외부 상황에 의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주사를 더 맞아야 되고 약도 더 먹어야 되는 거고 입원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겁니다. 면역 억제된 상태로 산다는 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가급적 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면역 억제제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스테로이드 조금이나 줄여가야 된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부스터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면역이 억제된 상태의 분들, 부스터샷의 필요성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제외한, 그러니까 할록신과 같은 항말라리아제만 드시는 분들은 제외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물을 복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스터샷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록신만 드시는 분들은 부스터샷 대상 적용은 아닌 거죠. 선택의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나 이 TNF 알파 억제제, 인터루킨 6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 설바살라진, 레플로노미드, 이거는 이제 아라바라는 약인데요. 아자치오프린 등등의 약이나 주사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질병 활성이 낮아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경우죠. 다만 질병 활성이 낮아서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도가 낮아져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항말라리아제만 복용하는 사람들은 부스터샷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항말라리아제 정도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부스터샷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 TNF 알파 차단제라든지 인터루킨 6 억제제, 스테로이드나 레플로노미드, 아자치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등등 이런 면역 억제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분들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으면
부스터샷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주사를 끊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면은 부스터샷을 안 맞아도 되는 거고요. 그걸 못 끊는 분들, 결국 면역 억제된 상태 분들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인 것입니다. 코비드19에 대한 항체가 종종 두 번의 접종 후에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스터샷의 접종 이유였죠. 면역 억제된 분들은 부스터샷 맞아야 되는 이유가 두 번의 접종에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최대 50%,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환자분들이 접종을 받았을 때 50%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 최종적으로 항체가 생긴 경우가 늘어난다. 물론 부스터샷 접종을 하더라도 이 면역 억제된 상태 분들에게 100% 다 항체가 생긴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해도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 억제된 분들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최소 4주 후에 부스터샷을 접종을 권고했고요. 가능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맞을 것을 권고했는데, 따라서 두 번의 쪽에서 모더나를 사용했다면 부스터샷도 가급적 모더나로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급적 동일한 걸로 맞되,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고하는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상황상 동일한 백신이 없을 때는 다른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역저하 상태 환자의 경우 어떤 백신도 예상되는 반응 외에 보고된 특별한 위험은 없었다. 국소적인 팔통증, 주사 맞은 부위 팔통증, 근육통, 열, 오한 같은 감기 유사 증상, 이런 감기 몸살 증상이 잘 나타나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약간 악화될 수 있다. 접종 후에 항상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비율이 매우 낮다. 비율이 매우 낮지만, 그러나 실제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접종 후 반응, 환자분들 반응을 보시면은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던 분들이 접종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이 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은근히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건지 오히려 다들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이, 오히려 평상시에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근데 실제로 몸이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심장이나 뇌, 그리고 근육, 관절에 염증 소견이 발생하기 쉬웠던 분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본격적으로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받거나 루푸스로 확진받는 경우가 지금 저한테 메시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병이 있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백신 접종을 오히려 무난하게 받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맞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요. 오히려 일반인들 중에서 건강했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를 진단받게 된 경우가 은근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병통제예방센터나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학회에서 얘기하는 크게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얘기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 코로나 백신은 인류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상황으로서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를 내가 일단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안 좋아지는 반응이 나타났던 분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몸 상태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그동안 오랫동안 내 몸을 보았던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결국은 정답입니다. 결론은 결국 내 몸은 내가 판단하고 내 주치의와 상의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올려드린 그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주의할 사항들, 어떤 분들이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주치의와 상담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의정이었습니다.